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 북한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윤주라고 합니다.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5월 21일 있었던 ODA 일반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고, 제가 공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눔으로써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ODA 일반 자격증은 코이카에서 시행하고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우리 학과와 연관되어 있는 진로를 선택할 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직업이나 진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신청을 하시려면 코이카 ODA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화면 위쪽 메뉴에 ODA 자격증이라는 메뉴,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자격증 메뉴에서 하위 메뉴인 자격시험 신청이 있는데요. 접수 기간 동안에 여기서 시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은 5월 21일 토요일, 10월 1일 토요일 두 번이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시험 접수는 시험 한 달 전부터 20여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당시 별도 시험 있는 상태였지만 일단 접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뭐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르려면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일단 부딪혀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시험이 치러졌어요.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한테는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비,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시험 과목은 온라인 시험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줌으로 접속을 해서 2개의 카메라를 켜둔 채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온라인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시험 일정도 아마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험에 관심 있는 학우님들 미리 계획해 두셨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의 이슈 이렇게 2과목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책 사진입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도 참고 도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이 책에서 모든 문제가 다 출제가 되더라고요.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 과목은 각각 5개, 8개인데요. 참고 도서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시험은 사지선다형 80문항이고 100분 동안 그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2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과목 평균 70점이 넘어야 합격인데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즉, 각 과목 60점을 넘어야 하고 평균은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험을 치르신 후에는 역시 교육원 홈페이지 성적 확인 및 자격증서 발급에서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신 경우 자격증을 한글과 영문으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자격증인데요. 왼쪽이 한글 자격증, 오른쪽이 영문 자격증입니다. 보시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유효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만 3년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시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서를 정독하고 모의고사는 한 3회분 정도를 풀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우선 수업을 잘 들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뭐 접수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접수를 했지만
그 당시 4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기 중이라 뭐 수업 따라가기도 버겁고 숙제도 과제 같은 것도 해내야 됐고 그래서 충분한 시험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들어두었던 수업으로 OD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었고 따라서 기본서를 좀 술술 정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강의 없이 기본서만 읽기에는 이 책들이 그리 만만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 중 ODA 자격증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실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우리 안의 글로벌 이슈 이 세 과목이었는데요. 권구순 교수님이 강의하신 과목들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수업 관련 질문을 2개 이상 올려야 일정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귀찮기는 해도 수업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려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질문을 올릴 때도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뭐뭐뭐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기 위한 전제를 요약해서 올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과목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보통 안녕하세요 또는 뭐 이번 주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주에 학습한 주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요약을 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너무 귀찮다 싶으면 그 주 수업 키워드라도 그 인사말에 섞어서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하기하고 또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보기 이런 것들이 수업을 복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업 매 단원 마지막에 있는 학습평가입니다. 제가 시험을 치러보니까 학습평가에 나온 문제 형식이 자격증 시험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 중에 누가 출제위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식이 좀 비슷해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관련 그 단원의 문제를 좀 충실히 풀으시고 꼼꼼히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험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본서를 정독을 했는데요. 기본서는 다 구입하셨죠. 어떤 후기를 읽어보니까 도서관에서 기본서를 빌려가지고 공부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값이 좀 비싸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책을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새 책 같은 책을 정가의 한 50% 정도 이하의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서 부담이 좀 덜 하더라고요. 일단 내 책이 되어야지 밑줄도 긋고 메모나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대형 메모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요약한 내용을 붙여놓기도 하고 해당 페이지에 꽂아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보면 또 눈에 더 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루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약 일주일간 기본서를 정독을 했습니다. 조금 길고 지루했지만 다 읽고 나니까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서 정독을 끝내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입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도 하고 미진한 부분도 보충하고 또 모의고사 문제집 역시 중고 책을 사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한 문제씩 풀어보고 해설지 맨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보고 잘못 알았거나 헷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책에 빨간 줄도 뭐 표시를 하고요. 여백의 요약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는 시험이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좀 더 몰입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연차도 내고 도서관과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휴일까지 하면 한 3일 정도를 매일 한 6시간 이상 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의 수업 자료인데요. 저는 한 학기가 시작되면 전체 교환을 출력을 해서 파일 작업을 하거나 제본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 강의 화면이 이거 괜찮네 싶으면 캡처를 해서 오려 붙여 놓기도 하고요. 또 뭐 금방 외워지지 않거나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정리가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붙여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매 학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기본서인데요. 보시면 형광펜으로 줄도 그어져 있고 또 뭐 별도의 메모지에 개발 재원 회의, 뭐 원조 효과성 회의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좀 꽂아 놓고요. 또 분홍색 포스트잇에 공여국, 수원국, 상호 책무성 내용을 적어서 교재 모퉁이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공부한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문제들을 풀고 문제 내에서 잘못된 표현들을 빨간색으로 제가 좀 교정도 하고요. 중요하거나 헛갈리는 개념은 책 옆면에 요약 정리도 하고 뭐 포스트잇으로 또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더 비중 있고 자주 문제에서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ODA 주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DA 주체는 OECD 다 국가들, 신흥공여국, 다자개발기구, 그리고 민간기구 및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 기구들을 좀 명칭 그리고 그들의 그 ODA에 관련된 특징, 그리고 주력 분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도 중요한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세와 흐름 가운데 국제개발 논의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이런 것들을 흐름으로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940, 50년대에는 2차 대전 직후였잖아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UN 및 주요 산하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전후 복구, 신생 독립국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 논의사항이었죠. 그리고 60년대에는 국제협력이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로서 각 국가의 자체 ODA 그 개발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국가 간의 뭐 분담금에 대한 결의, 뭐 0.7%로 하자, 이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1970년대에는 1, 2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NGO 지원 등이 대두가 되었고요. 환경, 여성 이슈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관련된 회의들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80년대에는 멕시코 모라토리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원조에 대한 이제 피로현상, 냉전, 종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ODA에 대한 어떤 많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저하가 되고 국가들에게도 ODA가 지원 금액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0년에 새천년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후에 MDGs, SDGs가 발표되었고요. 국제개발협력이 재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문제 지문에서 뭔가 이렇게 어색한 것들을 넣어놨을 때 골라내기가 쉽습니다. 또 국제개발협력 이론 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 그리고 또 각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또 이론의 이제 한계점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재원총회와 원조 효과성 회의들도 연도 그리고 또 개최한 도시 그리고 협의 내용들 그리고 또 협의 내용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흐름으로 외워놓으시면 뭔가 이렇게 또 역시 사지선다형이니까요. 문제에서 지문을 막 뒤섞어서 꼬아놓더라도 뭔가 감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찍어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2권인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에서는 ODA 분야별 주요 논점을 다루고 각 분야별 MDGs, SDGs의 성과, 한계를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 공여국별 지원 내용 등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한 분야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보건, 교육, 젠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의 발전,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룬 회의들 이런 것들을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 및 젠더 이슈는 1975년 멕시코에서 1차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79년에 여성 차별철폐협약, 95년 베이징 2차 세계 여성대회 등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시 상황, 논의점,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국가 및 기구별 지원 현황, 분야별 수원국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분야의 대표적 공여기구는 유네스코, ILO 국제노동기구이고요. 보건 분야에서 공여국 상위 10개국이나 기관은 1위가 미국입니다. 2위는 글로벌 펀드, 그리고 3위가 빌 게이츠 재단, EU, 영국, 캐나다, 독일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또 보건 분야의 수원국, 상위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이라크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나라에서 공여국인가, 어떤 나라가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들을 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좀 자잘한 문제들, 암기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저처럼 겨우 합격이 아니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장인이자 주부이자 엄마이자 학생입니다. 여기 계신 학우님들도 다 저처럼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시험에서도 도전하셔서 내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ODA 일반 자격증 취득 체험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